배우고 이루는 스스로 캠프, 베이스 캠프.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부터 친구들과 수학 공부를 함께 할 현아쌤이에요. 오늘도 즐겁고 신나게 수학 수업 시작해 볼까요? 오늘 배울 내용은 바로 이차함수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함수와 관련해서 함수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고 특별히 1차 함수에 대하여 함께 공부했었죠. 이번 시간에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2차 함수에 대해 배워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현아쌤과 함께 2차 함수가 무엇인지 알아보러 떠나볼까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를 본격적으로 배워보기 전에 우리 함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1차 함수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함수는 무엇이었죠? 맞아요. 함수란 x값이 변함에 따라 y값도 딱 한 개씩 정해지는 그 관계를 우리는 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1차 함수는 무엇이었죠? 맞아요. 1차 함수는 예를 들어 2x 플러스 3과 같이 이 함수식이 1차식이 될 때 우리는 1차 함수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과연 2차 함수는 어떤 것일까요? 맞아요. 2차 함수는 예를 들어 2x제곱 플러스 3과 같이 이 함수식이 2차식이 될 때 우리는 2차 함수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러면 2차 함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핵심 콕콕! 먼저 2차 함수의 뜻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2차 함수란 y는 fx에서 fx가 x에 대한 2차식으로 나타내어질 때 y를 x에 관한 2차 함수라고 합니다. 1차 함수에서와 같이 y는 fx라는 기호를 이용하여 쓸 수 있고 fx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fx가 x에 대한 2차식으로 나타내어져야 하므로 a는 0이 아니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럼 우리 다양한 예를 보면서 2차 함수를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1번 y는 2x제곱 또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제곱 플러스 5 또 y는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은 과연 2차 함수일까요? 맞아요. 모두 y가 x에 관한 2차식으로 나타나니까 y는 x에 관한 2차 함수입니다. 2번 y는 2x 괄호 열고 x-1 괄호 닫고는 2차 함수일까요? 네, 맞아요. 우변을 정리하면 y는 2x제곱 마이너스 2x가 되고 2는 x에 관한 2차식이므로 y는 2차 함수가 됩니다. 3번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y라고 할 때 y는 x에 관한 2차 함수일까요?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어떻게 되죠? 맞아요. 정사각형은 4변의 길이가 같으므로 x 길이가 4개가 있어서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4x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함수식은 y는 4x가 되고 이는 2차식이 아니므로 y는 2차 함수가 아닙니다. 4번. 이번에는 y는 x제곱분의 1을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이거는 제곱이 있으니까 2차 함수가 맞아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잘 봅시다. 우리 2차 함수는 어떻게 생긴 함수를 2차 함수라고 하기로 했었죠? 맞아요. y는 fx에서 fx가 2차식, 즉 fx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로 표현된 함수여야 합니다. 그런데 주어진 함수 y는 x제곱분의 1은 a, b, c에 어떠한 상수를 넣어도 x제곱분의 1을 표현할 수 없으므로 y는 x에 대한 2차 함수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함수값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합시다. x가 k일 때 함수값 fk라는 것은 2차 함수에서 x가 k로 정해질 때 x 자리에 k를 대입하여 구한 값입니다. 다시 한번 예를 들어 살펴보면 fx가 2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2차 함수가 주어졌을 때 x가 2일 때의 함수값은 x 자리에 2를 대입하여 얻은 값을 말합니다. 그러면 함수값을 구해보면 x 자리에 2를 대입하면 f2는 2 곱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서 2의 제곱은 2를 2번 곱한 것이므로 4가 나와서 f2는 2 곱하기 4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따라서 8 마이너스 1이 나오므로 7이 나오네요. 즉, x는 2일 때의 함수값은 f2는 7이 됩니다. 그럼 x가 3일 때의 함수값은 어떻게 나올까요? 네, 맞아요. x 자리에 이번에는 3을 대입하면 f3은 2 곱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1과 같이 나오죠. 이때 3의 제곱은 3을 2번 곱한 것이므로 9가 나오네요. 따라서 다시 계산하면 f3은 2 곱하기 9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러면 18 마이너스 1이 되어 17이 나오네요. 어때요? 이제 여러분 2차 함수가 주어지면 x가 k일 때의 함수값 구할 수 있겠죠? 이제부터는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너의 실력을 보여줘. 실력 따지기. 문제 1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다음 중 2차 함수인 것은? 여러분, 2차 함수가 무엇이었죠? 배운 내용을 곰곰이 되짚어보면 2차 함수란 y는 fx에서 fx가 2차식으로 주어질 때 y를 x에 대한 2차 함수라고 했어요. 간단하게 표현해보면 fx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꼴로 표현할 수 있었죠. 이때 a, b, c는 상수이고 fx가 2차식이 되기 위해서는 a가 0이 아니어야 한다는 점 잊지 말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런 모양으로 이루어진 함수는 몇 번일까요? 맞아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볼까요? 다음 중 2차 함수가 아닌 것은? 여러분, 방금 푼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2차 함수가 무엇이었죠? 맞아요. 간단하게 y는 fx에서 fx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었죠. 이때 a, b, c는 상수이고 특히 a는 0이 아니어야 했어요. 그럼 이런 모양인지 알기 위해서 각각의 식들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식을 정리하기 전에 모든 식에 괄호가 있네요. 그러면 분배 법칙을 이용하면 되는데 문제를 풀기 전에 분배 법칙에 대해서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분배 법칙이란 m 괄호 열고 a 플러스 b 괄호 닫고 에서 m을 분배 법칙을 이용하면 ma 더하기 mb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m이 뒤에 곱해져 있어도 마찬가지로 am 더하기 bm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도 분배 법칙입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하나씩 풀어볼까요? 먼저 1번에서 괄호를 풀어줄게요. 괄호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괄호를 풀면 괄호 안의 부호가 모두 바뀌죠. 그러므로 y는 x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x제곱이 되어서 y는 2x제곱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꼴로 표현되므로 2차 함수가 맞네요. 2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y는 2 괄호 열고 x-1 괄호 닫고 마이너스 2x에서 괄호 앞에 2를 분배 법칙을 이용하면 y는 2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x가 되므로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2가 나오네요. 이것은 2차 함수인가요? 아니죠. 왜냐하면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y는 마이너스 2가 나오려면 a는 0이 나와야 하는데 우리는 2차 함수이려면 a는 0이 아니다 라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2번 함수는 2차 함수가 아닙니다.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3번에서 괄호 앞에 마이너스 x를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정리해주면 y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x가 되고 x제곱은 x제곱끼리 x는 x끼리 계산해주면 y는 마이너스 2x가 됩니다. 이는 2차 함수인가요? 아니죠. 이 함수 역시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에서 a가 0이 되어버리므로 2차 함수가 아닙니다. 4번도 계산해 볼까요? 괄호를 풀기 위해서 분배 법칙을 이용하면 y는 x제곱 플러스 x가 되고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꼴로 표현 가능하죠. 그러므로 이는 2차 함수가 맞습니다. 마지막 5번 보도록 할게요. y는 괄호 열고 x 플러스 3 괄호 닫고 괄호 열고 x 플러스 1 괄호 닫고 에서 괄호 열고 x 플러스 3 괄호 닫고 괄호 열고 x 플러스 1 괄호 닫고를 전개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맞아요. x제곱 더하기 괄호 열고 3 더하기 1 괄호 닫고 x 더하기 3 곱하기 1이 나오므로 y는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이 나옵니다. 따라서 주어진 함수도 2차 함수가 되겠네요. 그러므로 정답은 2번과 3번이 됩니다. 문제 3번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칠판에 게시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서준, 민혁, 혜령의 대화를 보고 설명이 틀린 학생을 찾아봅시다. 선생님이 칠판에 게시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나와 있죠? 가로의 길이가 x, 세로의 길이가 x 플러스 3인 직사각형의 넓이를 y라고 했네요. 그러면 대화를 한 명씩 볼까요? 먼저 서준이 보도록 합시다. 서준이는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길이 곱하기 세로의 길이이므로 직사각형의 넓이 y는 x 곱하기 괄호 열고 x 플러스 3 괄호 닫고가 되어서 y는 x 괄호 열고 x 플러스 3 괄호 닫고 라고 표현했네요. 맞나요? 네, 서준이가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아주 잘 설명해 주었죠. 그럼 다음으로 민혁이 보도록 합시다. 우변이 x에 관한 2차식이 아니니까 2차 함수가 아니겠네? 라고 했어요. 맞나요? 아니죠. 우변을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풀어주면 y는 x제곱 플러스 3x가 나오고 이는 2차식으로 표현되어 있으므로 2차 함수가 맞습니다. 다음 혜령이 보도록 합시다. 혜령이가 아주 잘 설명해 주었죠. 우변을 분배 법칙으로 풀어 정리하면 y는 x제곱 플러스 3x가 나오므로 2차식이 되어 2차 함수가 맞습니다. 설명이 틀린 학생은 민혁이가 되겠네요. 문제 4번 볼게요. 다음은 2차 함수 fx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에 대하여 f2의 값을 구하면서 두 학생이 나눈 대화입니다. 네모칸에 알맞은 수를 찾아볼게요. 먼저 성은이는 f2는 x가 네모일 때의 함수값이라고 이야기하네요. f2는 x가 무엇일 때의 함수값인가요? 맞아요. x 자리에 2가 들어갔으므로 x가 2일 때의 함수값이네요. 성은이의 질문에 재우는 그러니까 함수식에 x는 네모를 대입해보라고 했네요. x가 2일 때의 함수값은 x 자리에 무엇을 대입하면 되나요? 맞아요. x는 2를 대입하면 되지요? 그러면 성은이의 계산을 보면 f2는 2의 제곱 더하기 4 곱하기 2 더하기
1을 계산하면 되는 것이니까 1을 계산하면 2의 제곱은 2를 2번 곱한 것이므로 4이고 더하기랑 곱하기 중에서 곱하기를 먼저 계산해야 하므로 4 더하기 8 더하기 1은 13이 나옵니다. 따라서 13이 되겠네요. 오늘은 2차 함수와 함수값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어렵지만 차근차근히 해보면 여러분들도 2차 함수와 2차 함수의 함수값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배우고 이루는 스스로 캠프, 베이스 캠프.